여러분 안녕하세요. 네트워크 보안 중급 세 번째 수업 시간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또 모두 한 5교시 수업이 있을 텐데요. 첫 번째 수업 시간에는 지난번에 했었던 그 TCP/IP 프로토콜에서 소켓을 이용한 통신 부분을 다시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파이썬 언어를 계속 지금 실습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 클래스에 대해서는 이제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시간은 클래스에 대해서 좀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 4교시에서는 이제 네트워크 보안의 기본적인 이해와 그리고 시스템 네트워크에 대한 공격 기술과 방어 기술의 개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번 그 5교시 수업에서는 PC에 리눅스를 어떻게 설치해서 사용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좀 같이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실습은 파이썬을 이용한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그리고 파이썬 언어 공부, 그리고 리눅스 설치하는 거, 그리고 해킹 실습하는 거, 이런 것들을 실습 시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직접 대면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수업을 해야만이 뭘 아는지, 뭐가 부족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팬데믹 때문에 일방적으로 제가 강의하게 돼서 참 유감스럽습니다. 예. 그러면 첫 번째 지난번 수업 시간에 했었던 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들 몇 가지 TP를 보고 그리고 실제 직접 그 소켓을 이용한 통신 프로그램을 저하고 같이 한번 짜보는 그런 식으로 첫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TP에 있는 거는 그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고 했었죠. 이 정도는 머릿속에 집어 있어야 되는데요. 이쪽에 있는 게 OSI 7 레이어죠. 잠시만요. 예, 이쪽에 있는 부분이 우리가 말하는 OSI 7 레이어라고 하는 레퍼런스 모델이고, 이쪽에 있는 게 우리가 보통 인터넷에서 공부하고 있는 TCP/IP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그 각 계층에 대한 정보를 한 장의 TP에 담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정보 보안이라든가 아니면은 정보 통신 관련된 이러한, 저도 공무원 시험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가면은 꼭 질문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것과 관련된 거예요. 즉 OSI 7 레이어하고 TCP/IP 레이어가 있는데 두 가지 레이어를 비교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보시오. 이런 질문. 아니면 OSI 7 레이어는 제외하고 TCP/IP 프로토콜에서 몇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계층이 하는 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보시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면접할 때 질문을 던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하고 이 다음 페이지를 좀 설명할 수 있으면 아주 좋습니다. 보면은 TCP/IP 프로토콜은 4개의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죠. OSI 7 레이어의 1, 2계층이 합해져서 네트워크 액세스 계층이고, 그리고 OSI 7 레이어의 3계층이 TCP/IP의 인터넷 계층, 그리고 트랜스포트 계층이 똑같은 트랜스포트 계층, 그리고 OSI에서 5, 6, 7 요 세 가지 계층이 TCP/IP에서는 어플리케이션 계층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죠. 그 중에서 OSI 7 레이어 중에서 1계층, 그야말로 물리적인 계층을 지원하는 인터넷 장치가 바로 허브
혹은 리피터라고 불리는 이런 것들이 물리계층을 담당한다고 그랬죠. 이거는 특별한 뭐 어떤 프로토콜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신호가 오면 그 신호를 증폭해서 다음 허브로 이렇게 넘겨주는 그 정도의 일을 진행을 합니다. 허브나 리피터. 그 다음에 데이터 링크 계층을 담당하고 있는 게 주로 이 브릿지입니다. 브릿지. 그리고 L2 스위치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데 L2 스위치도 바로 이 데이터 링크 계층을 담당해주는 인터넷 장비인 거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우리가 많은 얘기가 나오는 게 네트워크 계층이죠. 네트워크 계층의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라우터입니다. 라우터. 또 혹은 또 L3 스위치도 여기에 포함되겠죠. 그리고 호스트는 요 모든 계층, 요 TCP/IP의 모든 계층을 요 호스트 PC 안에서 다 처리가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TCP/IP 요 레이어에서 또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요 부분이죠. 보는 것처럼 네트워크 액세스 계층은 헙에서 헙으로 전달을 해주는 거고, IP 계층은 호스트에서 호스트까지 전달을 책임지는 거고, 전송 계층은 호스트 안에 있는 프로세스에서 프로세스까지 전달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각 계층마다 주소를 가지고 있는데, 네트워크 액세스 계층에서는 맥 어드레스를 사용하고, 인터네트워크 IP 계층에서는 IP 어드레스를 사용하고,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는 포트 넘버를 이용합니다. 이 세 가지 주소, 그리고 전달을 하는데 어디서 어디까지 책임지느냐, 이런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아주 쉽게 뭐 패켓이었더니 스트림이었더니 뭐 데이터그램이었더니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는데, 정확하게 따지면은 이런 용어들을 사용해야 맞다라고 했죠. 네트워크 액세스 계층에서 사용하는 게 프레임이라고 하는 용어, IP 계층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패킷, 그리고 트랜스포트 레이어하고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는 TCP하고 UDP가 나뉘어져 있죠. TCP 계층에서는 스트림이라고 하는 용어, 세그먼트라고 하는 용어, UDP에서는 메시지라고 하는 용어, 그리고 데이터그램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이런 식으로 한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보통 통상적으로 그냥 뭔가 프로토콜을 설명하고 할 때 이런 걸 딱히 따지지는 않죠. 그냥 뭐 네트워크에 흘러가는 패킷이 어떻고 뭐 스트림이 어떻고 메시지가 어떻고 그냥 막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엄밀히 따지면은 이런 식의 정확한 용어가 있다. 이 정도였었고요. 그래서 이제 소켓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호스트에서 호스트로 통신을 한다라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호스트 안에는 TCP/IP의 그 4개 계층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 호스트에도 당연히 다 들어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호스트와 호스트 사이에 이제 통신을 이렇게 주고받을 겁니다. 주고받는데 이 주고받는데 가지고 있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약속을 가지고 하느냐를 따지는 게 바로 프로토콜인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의 호스트에서 또 다른 호스트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 연결을 하는 장치를 우리가 TCP/IP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하는 데 있어서 용어가 소켓이라고 하는 장치를 이용합니다. 프로그램 안에서요. 그래서 A라고 하는 호스트에서 만약에 B라고 하는 사람한테 통신을 한다. 그러면 각각의 컴퓨터에는 이 소켓이라고 하는 통신 장비가 필요합니다. 이 소켓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서비스를 해주는 입장에 있다. 누군가의 요청을 받아서 서비스를 해주는다 하는 것을 서버라고 불리고, 서비스를 요청하는 쪽을 클라이언트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웹 브라우저 통신을 할 때 바로 이 클라이언트하고 서버인 거죠. 즉 우리가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네이버닷컴이라고 하는 홈페이지에 내가 접속을 한다. 그러면 네이버는 항상 먼저 준비해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누군가가 요청을 할 때까지 이 네이버 시스템은 살아 있어야 될 겁니다. 그 살아있는 상황에서 클라이언트가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그게 서버가 살아있어서 대기하고 있는 것을 리슨한다라고 합니다. 즉 누군가가 연결해 주기를 귀 기울여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통신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이 네트워크 프로그램 자체도 결국은 방금 전에 보았던 그 클라이언트 서버 요 모델을 통해서 프로그래밍을 합니다. 프로그램 순서가 바로 여기 써져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먼저 서버 쪽부터 볼까요? 서버 쪽은 항상 먼저 살아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대기하고 있어야만이 누군가가 요청을 해가지고 이게 응대를 해줘야 되는 거죠. 기다리고 있는 친구도 없는데 누군가가 요청을 한다. 이거는 허공에다가 쏘는 거라서 그냥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서버 쪽에서는 제일 첫 번째 당연히 아까도 얘기했던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 필요로 하는 장치가 소켓이기 때문에 소켓을 만듭니다. 자, 그 다음에 서버는 해당되는 이 소켓하고 내가 사용하는 포트 번호를 두 개를 연관시켜 줘야 됩니다. 그걸 보고 바인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당연히 이제 어느 소켓 하나 만들었고 어떤 포트로 사용한다 그러면 당연히 그냥 이 두 개가 같이 묶여서 엮여서 통신한다라는 것을 당연히 알겠지만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은 모릅니다. 소켓하고 포트 번호가 서로 이 소켓으로 들어오는 게 이 포트 번호로 들어오는 거를 연관해서 같이 동작을 시켜줘야 된다라는 것을 모릅니다. 프로그램은요, 컴퓨터는요. 그래서 인간이 그거를 알려줘야 돼요. 그게 바로 바인드입니다. 그래서 소켓이 가지고 있는 어드레스하고 어떤 포트를 이용해서 할 거냐는 이 포트 번호하고 어드레스 번호를 바인드 하나로 묶어주는 일을 두 번째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묶어줬으니까 이제 해당되는 포트로 어떤 데이터가 누군가가 요청을 하길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 기다리는 것을 리슨한다라고 합니다. 리슨합니다. 소켓을 이용해서 그 포트 번호로 누군가가 커넥션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일단 서버는 대기하고 있는 모드까지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 쪽에 어떤 역할이 있어야 됩니다. 자, 클라이언트도 제일 첫 번째는 당연히 소켓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기가 통신을 해야 되니까요. 자, 소켓은 클라이언트도 소켓을 만듭니다. 자, 여기서는 바인드는 필요 없죠. 소켓은 상대방에 있는 포트로 그냥 쏘는 거지 내 포트하고 이거 묶는 역할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소켓을 생성한 다음에 이 소켓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서버 쪽 소켓을 말하는 겁니다. 서버 쪽 어느 소켓을 쏠 거냐, 즉 IP 어드레스가 서버의 IP 어드레스를 어느 쪽으로 연결할 거냐를 이제 이 소켓에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소켓에서 만든 다음에 만들고 나서 이제 서버에게 요청을 합니다. 서버에게 우리 연결하자. 우리가 보통 웹 브라우저에서 네이버에 네이버.com 쳐가지고 땡 하고 클리어하면 누르면은 엔터를 치면은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웹 브라우저를. 그것처럼 기다리고 있는 리슨하고 있는 서버에게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럼 서버는 이미 리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커넥션이 요청이 들어왔으면 그거를 accept를 해줍니다. accept를 해주면 비로소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에 통신을 할 수 있는 통신 채널이 형성이 된 겁니다. 드디어. 그럼 이 상황에서는 서로 간에 어떤 약속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메일을 보낼 수도 있는 거고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프로토콜 약속인 거죠. 약속. 미리
예를 들어서 뭐 서버가 먼저 데이터를 보낸다겠는데 갑자기 뭐 클라이언트가 이상한 데이터를 보내고 하면은 안 되겠죠. 뭔가가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니까요. 그런 것들이 바로 프로토콜인 거죠. 그런 약속에 의해서 데이터가 서로 주고받고 나서 모든 일이 끝나면은 보통은 서버는 일이 끝나고 나면은 리슨으로 다시 되돌아가죠. 서버는 한 번 일이 끝났다 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서버는 항상 누군가가 또 요청이 오면 또 일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클로즈 안 하고 리슨 쪽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 쪽은 일이 다 끝났으니까 클로즈 합니다. 이 클로즈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소켓이나 이런 것도 다 컴퓨터가 해당되는 호스트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 자원입니다. 자원. 항상 제가 복습할 때 얘기했었던 것처럼 자원은 무한한 게 아니잖아요. 유한하죠. 유한하기 때문에 자원을 아껴 써야 되죠. 그 자원을 풀로 다 써버리면은 해당되는 컴퓨터가 다운이 되거나 뭐 먹통이 되거나 막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클라이언트 서버에 대한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흐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과 관련돼서 직접 한번 프로그램을 짜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게 아니고, 자, 오늘은 제가 그 노트패드 플러스를 이용해서 프로그램하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미리 지금 해놨는데요. 이 노트패드 플러스는 어떻게 설치하고 사용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구글링 해가지고 찾아보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뭐 아까 얘기했다시피 서버 쪽을 먼저 해볼까요? 소켓 요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하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 소켓이 무조건 필요하다겠죠. 그래서 이 소켓을 먼저 임포트합니다. 임포트라고 하는 키워드는 이미 라이브러리를 사전에 누군가가 막 만들어놨게 좋게 다 만들어놨으면 해당되는 라이브러리를 내 컴퓨터 안으로 내 프로그램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명령어가 바로 임포트입니다. 그래서 임포트 소켓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잠깐 한 가지만 더 알고 갈까요? 임포트 소켓 하면 우리는 이 소켓이라고 하는 곳 안에 어떠한 함수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싶잖아요. 그거를 아는 명령어가 사실 이런 게 있습니다. 임포트 소켓 하고 나서 이 소켓 안에 어떤 함수들이 있는다라는 걸 알고 싶으면 이 디렉토리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합니다. dir 소켓. 요 디렉토리라고 하는 요 함수 자체가 뭐냐면은 일종의 그 안내 책자인 거죠. 안내 책자의 그런 우리가 디렉토리 하면은 그런 의미도 들어 있잖아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컨트롤 엔터를 하면은 이 부분에 대문자로 되어 있는 거는 이 소켓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 안에서 사용되고 있는 각종 변수들, 상수, 뭐 이런 변수들 이름들입니다. 언더바로 되어 있는, 더블 언더바로 되어 있는 것들도 다 함수들 이름이고요. 여기서 보면은 아까 소켓에서 뭐 클로즈도 시키고 뭐 조금 이따 직접 해보겠지만 get host by name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소켓에서 소켓을 만들어내는 함수라든가 이런 함수들 이름들이 쫙 나옵니다.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한 가지만 더 하죠. 우리가 보통 그 파이썬 프로그램 할 때 제일 처음에 우리가 뭐 바로 프린터 했었잖아요. 프린트 헬로 월드 뭐 이런 거 바로 했잖아요. 컨트롤 엔터 하면 바로 헬로 월드가 바로 실행되잖아요. 근데 프린트라고 하는 함수는 누가 만들어 놨죠? 우리가 아무것도 임포트를 안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여기 뭐 임포트 한 거에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처럼 이것처럼
아무것도 임포트하지 않은 환경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함수들, 예를 들어서 뭐 이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input이라고 하는 함수도 썼었고, 뭐 스트링, 인테저, 뭐 이런 여러 가지 함수들을 뭐 아무것도 임포트 안 한 상태에서 사용을 했었잖아요. 그런 걸 보고 우리는 빌트인 함수라고 합니다. 빌트인 함수. 즉 내장 함수라고 그러죠. 근데 이 빌트인 함수들이 뭐가 있느냐도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까 디렉토리라는 게 그런 것을 안내 책자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dir 하고서 빌트인을 해보면은 빌트인 함수들이 여기 지금 요 앞에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 변수 이름들이고요. 여기 나오는 것들이 전부 다 함수들입니다. 아까 뭐 랭스를 알아보는 len, 인테저, 뭐 리스트, 뭐 min, next, object, 뭐 open, 뭐 print 함수도 여기 있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내장 함수라고 하죠. 이걸 보고 내장 함수를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잠깐만 더 하나 보여준다면은 우리가 하다가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를 잘 모르겠다. 예를 들어서 print라고 하는 함수를 모르겠다. help를 이용하면 됩니다. help 하면은 print라고 하는 함수는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라는 것을 이 매뉴얼이 간단하게 좀 나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input이라고 하는 것 본다. 이거는 주피터 노트북의 기능인데 Shift 탭을 누르면은 Shift 탭입니다. Shift 탭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사용한다라는 게 간략하게 나옵니다. 이런 기능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간단히 해봤었고요. 자, 일단 서버에 대한 것부터 먼저 하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서버의 IP를 먼저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른 컴퓨터랑 한 게 아니라 내 컴퓨터 안에 두 개의 프로세스가 서로 통신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의 IP 주소를 써줘야 되겠죠. 저는 129.254.12.64를 컴퓨터입니다. 그리고 포트를 예를 들어서 1, 2, 3, 4번을 사용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소켓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소켓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소켓을 만들어주는데 소켓 안에 들어가는 여기에 이제 첫 번째는 IPv4를 사용한다는 걸 알려주고 두 번째는 TCP 프로토콜 쓴다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근데 이걸 알려주는 요 파트가 AF init이라고 하는 inet이라고 하는 이런 걸로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소켓이라고 하는 함수 안에 이 함수를 찾아가 보면은 이게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TCP를 쓰려면은 여기 써져 있습니다만 싹 스트림이라고 하는 거를 여기다 써야 된다라는 게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IPv4하고 TCP를 쓰는 거는 디폴트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써줘도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바인드를 해줘야 된다겠죠. 바인드는 서버의 IP 주소하고 포트 주소를 이 안에다가 집어넣어줘서 바인드를 해줘야 됩니다. 바인드 할 때 이 가로 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튜플로 들어갑니다. 튜플. 여러분들 잘 보시다시피 바인드라고 하는 거는 가져가는 게 하나의 아규먼트만 가져가야 돼요.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함수를 직접 찾아보면은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인드를 해놓고 나서 이 서버는 이제 리슨을 한다 그랬죠. 리슨을 하는데 이 리슨 안에 들어있는 이 숫자는 뭐냐면은 동시에 몇 명으로부터서 접속을 허용해 주겠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지금 현재 테스트할 때는 딱
한 사람 저 혼자 그냥 해보기 때문에 일이라고 써놔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리슨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리슨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쪽 클라이언트 쪽을 볼까요? 자, 클라이언트 쪽에서도 임포트 소켓을 한 다음에 서버 쪽 IP를 당연히 이제 누구한테 접속을 해야 될지 물어봐야 되니까요. 지금은 당연히 하지만은 하나의 컴퓨터에서 하니까 192.168.12.64입니다. 자, 그리고 포트 번호가 아까 1234를 쓴다겠고요. 여기도 역시 소켓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역시나 IPv4를 쓰고 TCP 연결을 한다는 걸 알려주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커넥트를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누구한테 요청하느냐? 서버에게 당연히 요청하는 거죠. 여기도 역시 아까 바인드 할 때 봤던 것처럼 하나의 그 투플만 들어갑니다. 하나의 투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커넥션을 요청했으니까 이쪽에서는 이제 리슨했다가 연결을 accept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소켓하고 어드레스에다가 소켓을 accept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약속입니다. 클라이언트가 먼저 데이터를 보내는지 아니면 서버 쪽에서 보내도록 하는지에 대한 약속을 서로 간에 약속을 해놓는 거죠. 저는 여기 예제에서는 서버 쪽 지난번 시간에 했던 예제가 바로 서버 쪽에서 먼저 보내는 거였었죠. 그래서 서버 쪽에서 먼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벌써 시간이 했으니까 이렇게 클라이언트한테 이 정보를 보내겠다라는 거죠. 이 프린트된 요 정보를요. 그러면은 클라이언트 소켓 앞에 샌드를 하겠다. 이거는 그 클라이언트의 주소를 서버 쪽에서 프린트한 거죠. 그리고 이제 클라이언트에다가 이제 정보를 먼저 보내는 거를 샌드를 통해서 보내는 거죠. 바이트 정보를 보내겠다 해서 역시나 이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고 나서 요거는 이제 서버 쪽은 이제 죽도록 하겠습니다. CS를 클로즈 시키고 S도 클로즈 시키고. 자, 그러면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서버 쪽에서 나한테 보냈으니까 이걸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메시지에다가 리시브를 하는 거다. 리시브를 하는데 이 리시브 된 거를 디코드에서 디코드는 UTF-8 형식으로 디코드 돼 해가지고 프린트를 하겠다. 그리고 클로즈 시키겠다. 아주 그야말로 기본적인 겁니다. 기본적인 걸. 그래서 요거를 각각을 세이브를 하고 자 보죠. 지금 제가 세이브한 곳이 요 디렉터리입니다. 요 디렉터리에서 C13인데 파이썬 지금 파이썬 버전을 볼까요? 파이썬 버전을 3.7.9를 저는 지금 쓰고 있고요.
파이썬 이게 S1-3.py 예, 역시나 단방에 연결되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 보죠. not defined로 하겠죠. 어디 했죠? 6번째 라인. 당연히 없죠. 이렇게 돼야 되죠.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거 세이브가 안 됐군요. 세이브를 해서 하면은, 자, 지금 어디에서 멈춰 있죠? 여기에서 지금 멈춰 있는 겁니다. listen에서 지금 멈춰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서버 쪽은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면은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C1-3.8이니까 여기도 역시 에러가 있군요. 라인 9 9번째 프린터 메시지 디코드 여기에 이거를 안 해놨군요. 역시나 세이브를 하고 실행을 해보죠. 이건 not define, 또 define이 어디 있나? 예, 이것도 역시 잘못했죠. socket 역시 하고 보면은 됐죠. 통신을 했는데, 자, 여기에서 뭔가 잘못됐네요. 서버 쪽하고 이제 클라이언트 쪽에 통신은 했어요. 통신을 했는데, 이제 지금 현재 처음에 왜 이거를 컴파일 할 때 이런 에러가 안 나오고 이렇게 실행되다 나오느냐? 이게 인터프리터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터프리터 언어는 한 라인씩 해석을 하잖아요. 한 라인 해석에서 실행하고 한 라인 해석에서 실행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해당되는 라인에 에러가 나중에 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ADDR이라고 했잖아요. 어드레스가 아니고 ADDR이에요. 자, 그럼 이걸 다시 또 세이브를 하고, 자, 지금 요건 커맨드에서의 사용법인데요. 제가 지금 화살표 키를 누르는 거거든요. 이 화살표 키는 누르면은 이 이전에 사용했었던 각종 명령어들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히스토리로 남아 있어 가지고 그게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파이썬 S1-3.py를 리턴해 보면, 자, 역시나 또 대기하고 있죠. 여기에서 listen 대기하는 겁니다. 자, 클라이언트 쪽으로 한번 보죠. 그러면은 클라이언트 쪽을 보면은 또 뭔가가 에러가 또 나왔네요. 11번째 라인에 프린트 어드레스 has been established. 이건 정상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ADD R인데 왜 자꾸. 자, 다시 또 했었죠. 그러면 또 가보면은 이번엔 드디어 성공했군요. 자그마치 한 번, 둘, 셋, 넷, 5번, 5번의 시도 끝에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시죠. 제일 마지막에 실행했던 것만 보면은 여기에서 서버 쪽에서는 서버의 주소하고 어드레스하고 포트를 2개를 이용해서 소켓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소켓을 만들어서 해당되는 포트와 어드레스를 바인드 시켰고 리슨했습니다. 리슨한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접속을 기다렸죠. 여기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서버의 주소하고 포트, 사용하는 포트를 이용해서 소켓을 만든 다음에 커넥션을 연결을 요청을 했어요. 이 연결을 요청한 게 이쪽에서 accept 받아줬죠. 서버 쪽에서. 그래서 받아주고 나서
어느 어드레스에서 들어온 거를 내가 연결을 해줬다, 커넥션을 만들어줬다라는 것을 서버 쪽에서는 프린터를 했어요. 그래서 커넥션 프롬 해가지고 프린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서버 쪽에서 클라이언트 쪽으로 서버로 잘 왔다라는 것을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 메시지를 그래서 아까 클라이언트 쪽은 커넥션 하고 나서 그 다음 여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리시브를 한 거죠. 리시브를 해가지고 메시지에다 집어넣었다가 메시지를 이쪽에서는 이제 인코딩 한 거고 이쪽에서 디코딩 해가지고 프린트 한 다음에 종료를 한 거죠. 각각 종료를 한 거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소켓 프로그래밍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1교시 지난 수업 시간에 했었던 것들에 대한 아주 간략한 통신 프로그램을 짜는 걸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 시간에 에러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이 부분인데, 에러가 나왔던 부분이 이 부분이 length라고 하는 이 함수를 호출해서 계산하는 데 있어서 에러가 나왔어요. 라이브러리가 서로 안 맞아가지고,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한테 강의하고 있는 이 PC 말고 제가 쓰고 있는 노트북에서는 아무런 이상 없이 동작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이 메인 PC에서는 라이브러리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수정해가지고 동작을 했더니 정상적으로 동작한 거를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1교시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